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지난 2016년 탄핵 논의 국면에서 20대 국회의원 대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에 나서기도 했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대표, 오늘 판결 어떻게 봤을까요? 네, 진통 끝에 가까스로 의결된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얘기까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네. 2년 10개월 만에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물론 파기환송심이 남긴 했는데 네. 3년 전으로 좀 시기를 돌려서 네. 그 당시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을 서기도 하셨고 네. 어떠신가요? 좀 남다른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탄핵 제안 설명을 하고 국회에서 234명이 탄핵을 결정하고 예. 헌법재판소로 그 탄핵안을 보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제가 재판을 20번을 갔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이제 봤는데 그 예. 이후로 특검, 조사, 기소, 재판 어쨌든지 이제는 일단락이 됐다고 보고요. 예. 이 다음 재판이 남아있는 것은 대법원에서 오늘 판단한 그 취지를 반영해서 어떻게 보면 정리해서 판결하는 예. 절차, 그리고 형량만 일부 조정하는 절차만 남았지 법리에 관한 문제는 오늘 다 정리를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일단락이 어느 정도 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앞으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그렇고 뭐 각 당에서도 입장이 나올 텐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판단이 가지는 정치적인 함의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그동안 특히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세력, 반대하는 세력, 예. 뭐 이런 꾸준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이거 반복이 되는데 이제는 적어도 그런 논란에서는 좀 벗어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뿐만 아니라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까지의 최종 판단 결과 예. 박근혜 대통령의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판결이 난 이상 예. 이제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는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인정을 하지 하고 말고, 예. 이제는 과거의 그런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경험을 삼고 예. 좀 미래에 어떤 것을 개선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지 좀 새로운 출발점으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슈에 가려서요. 네. 정말 중요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법안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선거법을 바꾸는 이 네. 과정 진짜 네. 중요한 과정인데 야당 한국당이 배제되면서 지금 정개특위에서는 일단 법사로 넘어갔습니다. 네, 네. 이 상황 남다르게 보실 것 같습니다. 역시나 분명히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하고 난 날 제가 이 자리에 예. 그날 오후에 있었던 기억납니다. 거. 그 다음 날 왔는가 아침에 이렇게. 기자회견 하실 때 눈물 보이시고 저희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 연합뉴스하고 인연이 희한하네요. 날짜를 잡혔는데 또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는데요. 예. 지난번에 4월 28일 날 패스트트랙이 이제 통과가 된 다음에 패스트트랙 절차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 법안이 제출이 됐는데 예. 의논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그 해당 상임위원회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것은 신속하게 빨리 의논을 해라. 예. 다만 상임위에서는 180일 기간을 주고 180일 동안에 의논을 안 하면 통과된 것으로 보고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네. 예. 그리고 법사위에 또 90일 주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본회의로 바로 직행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월 28일 날 상황에서는 180일, 70일 하면 90일 하면 270일 후에서야 본회의장에서 적어도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게 1월 말이 됩니다. 2020년. 어렵네요, 다음 그때쯤이 정선 때. 되면은 예. 이게 상당히 뭐 흐지부지 돼서 다 어렵지 않겠느냐. 또 자유한국당도 사실 그런 생각을 내심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정개특위를 만들어 놓고도 본격적인 협상에 응하지 않고 여기서만 무산이 되면 이제 내년 1월 30일에 투표를 할 때 이건 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이 불씨를 살려서 정개특위 기간을 180일 있는 거를 지금 120일 만에 예. 의결을 해서 이제 법사위로 넘겼고 지금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2020년 1월 30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있었던 선거법 개정안이 예. 2019년 11월 28일부터 예. 이제 논의가 가능하고 당겨졌죠, 예. 당겨지기 때문에 저는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이런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앞으로 정계 개편,
또 1당, 2당, 3당 이런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여야 사당이 논의했다기보다는 네. 제1야당이 일부러 버티기를 한 거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그동안의 논의 사항을 쭉 다 지켜봤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이 작년 8월, 11월, 12월 세 번에 걸쳐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시키는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올해 2019년 1월 말까지 의논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합의를 해놓고도 그 위에 전혀 합의에 응하지 않고 역발상을 내는.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게임의 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예.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네. 하는 대전제에 저는 찬성을 하고 가능하면 끝까지 그렇게 가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예. 90일 동안의 법사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 기간 안에 여야 간의 정치 협상을 통해서 선거제도를 개혁해내야 한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법사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이 오늘 네. 했던 얘기는 네, 바른미래당입니다. 네, 합의 정신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 훼손을 유감한다.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네. 라고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걸 네. 아주 유감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내 대변인은 예. 원내 대표의 의중을 좀 반영을 한 측면이라고 봅니다. 예. 뭐 저는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또 바른미래당의 원내 대표를 맡는 과정에서 예. 뭐 앞장서 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금방 오늘 김수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앞으로 남아있는 90일 동안 합의 잘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만약에 이 단계가 되지 않았다라면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고 네. 선거법 개혁은 아예 물 건너갈 텐데 저는 조그만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90일 동안 여야가 이번만큼은 좀 협상을 제대로 해서 좀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든 안 하든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는 11월 27일인가 28일인가 그때 본회의에 붙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만 해도 의견이 다른 분들이 네네. 있고요. 민주평화당 역시 마찬가지일 네, 거고요. 민주당, 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의원 개별이 이제 표결을 하게 되면 정작 과반 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측들이 많습니다. 그런 예측이 실제로 있고 그런 예. 것을 또 부추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런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할 수 있는 좀 더 합리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225대 75 네. 그거 안도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저는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정의당이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할 정의당도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예. 원점에서 다시 협상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심상정 대표가 의미 있는 발언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25대 75 지난번 패스트트랙 안으로 올라가 있는 그 안을 고집하지 않고 예. 여야 간의 원만한 정치 협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의원이 한국당과 함께 표결에 불참을 했거든요. 예. 지금 정해지는 과정에서. 이 부분 보면 바른미래당 아직도 당내 의견은 좀 조율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른미래당이 두 분이 저희 위원인데요. 예. 두 분이 일치 단계에서 하나로 착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성식 의원과 지금 지상욱 예, 의원. 예. 그런데 지상욱 의원 지난번 패스트트랙 할 때는 지상욱 의원님은 정개특위 위원이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김동철 의원님이셨는데 김동철 의원님은 당시에 찬성을 했었고요. 예. 다만 그 뒤로 이제 위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당내 지상욱 의원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초시일관 이 선거제도는 합의에 의해서 처리돼야 되지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계속 해왔는데 네. 이제 저희 당내에도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에는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시지만 예. 이것이 제1야당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가 돼야 되냐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네. 또 합의 정신 위배다라고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상당히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까지 이 선거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협상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협상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지금 순간까지 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 정개특위에서 넘어가기 전에 안건위라는 걸 안건 조정위원회. 예, 조정위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안건 조정위를 구성을 해서 이제 한국당은 좀 더 논의를 해보자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홍영표 위원장은 그 기간을 네. 하루 이틀 그냥 짧게 해서 넘겼습니다. 예, 이걸 예. 두고 예, 일각에서는 예,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네. 정의당에서는 이게 빨리 통과되길 바라고 예. 정의당에서 데스노트를 올릴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고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예, 예.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걸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예. 민주당이 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석 지금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예. 있겠다는 생각.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왜냐하면 정개특위는 내일이면 종료가 돼요. 예. 8월 30일이면. 내일 모레,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내일이면 맞습니다. 이제 거의 종료가 되기 때문에 홍영표 위원장 입장에서도 내일이라는 기한을 늦출 수는 없고 또 내일 만약에 이것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게 되면 예.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죠.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아마 처리를 한 것이고 그에 앞서서 안건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원래는 안건조정위 구성해서 제대로 의논해봐라. 예, 예. 이제 이런 90일 동안 기한을 두고 이렇게 하는 예. 건데 그 동안의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경험치인가요, 홍 위원장? 특히 이제 예. 이번에는 특히 안건조정위를 설사 한다 뭐 날짜를 준다 하더라도 정개특위 안에서의 안건조정위이기 때문에 불과 3, 4일 정도밖에 줄 수 있는 기한이 없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또 있겠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개특위를 한 달 더 연장한다면 모르지만 그동안의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행태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과거 북한에 여러 번 속았던 것처럼 뭐 제가 거기에 딱히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 네. 여러 번 계속 약속을 어기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좀 신뢰가 없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정무적으로 뭔가 조국 후보자를 고려한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홍영표 대표와 함께 뭐 이 선거법 개정 문제에 관해서 예. 가끔 의논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제가 그런 걸 전혀 눈치채지는 못했는데요. 예. 뭐 제가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확 예. 주제로 바꿔보겠습니다. 예, 정의당 얘기 나왔으니까 예. 간단하게 예.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를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예상을 한번 해보시죠. 저는 올릴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올릴 거라고. 그러면 지금 제가 했던 가정은 다 틀린 가정이 됩니다. 예, 근데 이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예. 참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상당한 관용을 가지고 예. 예. 또 문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예.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동안에 또 많은 후보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의 전체적으로 비춰봤을 때 굉장히 좀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예. 문재인 이 정부가 저는 상당한 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진 사퇴해야 된다. 네, 결국은 청문회 끝나고 예. 뭐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이 전국을 수습하고 또 문 대통령의 권위를 회복하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네. 청문회 어쨌든 시작하기 전인데 네. 검찰이 정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거든요. 예. 이건 어떤 의도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정치적 해석을 하고 싶지 않지만 정치인이니까 제가 예. 제가 느낀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최종적으로 지휘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청문회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온 것을 가지고 압수수색했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조국 후보자 본인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의자 신분이 되는 그렇죠. 것이죠. 네. 최종적으로는 조국 후보자도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나 등등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조국 후보자를 우리의 상관으로 모시기는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저는 간접적인 표현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는가 저는 싶습니다. 예. 검사들이 검찰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만약에 네. 장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예. 조사를 받는다. 네. 조사가 제대로 될 뿐더러 되지도 않을 뿐더러 네. 장관의 권위도
이건 뭐 그렇죠. 사라지는 거다, 바닥에 예, 떨어지는 예, 거다. 예. 이런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지금 검찰이 움직이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뭐 제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최악의 경우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쉽지 않을 거다 그럼. 검찰 개혁하고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아, 다른 문제. 예, 그러나 적어도 조국 당신이 우리의 법무부 장관을 와가지고 영이 서지 않는다. 예, 우리가 당신이 말하는 것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 영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에는 좀 저희가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 메시지가 있다고. 검찰 저는 개혁에도 봅니다. 그럼 상당한 반발이 예상이 되는 지점 아닐까요? 저는 그렇지 조국 후보자만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오산이고요. 예. 이미 검찰 개혁에 관한 법안은 지난번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이미 국회에 국회에서, 넘어와 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개혁해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면 예. 어떠한 사람이 가더라도 개혁 의지가 있는 사람이 가면 되는 것이지 그 일을 반드시 조국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 물론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이 일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좀 더 잘 알고 좀 더 개혁 의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서 조국 후보자가 검찰을 개혁하기에는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저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예. 왜 여당에선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계신 분들이 제대로 보고를 못 드리는 거죠. 대통령님 이런 이만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 장관 후보자 예를 들면 지난번 국토교통부 예, 장관 예. 후보자 최정호 최정호 후보자가 후보자요. 그분이 다른 힘이 하나도 없어요. 네. 집이 세 채 있다가 한 채를 청문회 직전에 예.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임하겠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런 것과 비교해 본다면 조국 후보자의 이미 나온 의혹들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만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 당시부터 검찰 개혁을 계속 주도를 예.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도 완성하는 것이 그 철학에도 맞고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도 편하고 뭐 등등 이런 여러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발을 빼는 것이 맞다. 조국 후보자를 너무 사실 키워버렸어요. 네. 많은 국무위원 중에 한 명으로 봐서 이 사람이 흠이 없을 줄 알고 추천했는데 예. 알고 보니 사실 이런 건 우리가 미리 체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빨리 사과하고 얘기하면 될 것인데 뭐 이분이 뭐 이거를 진영 논리로 해가지고 무슨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뭐 이것이 다 오는 거다 뭐다 저는 너무 여기에 이념적인 논리나 진영 논리가 개입되면서 일이 네. 더 커졌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